오늘은 서울 집값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집값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한정해서 평가 및 전망해 볼 것이고요. 영상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공시된 지수의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저희 인더머니 팀의 평가 의견일 뿐이니 아파트 매매 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 소재 아파트 대상 부동산 시장 심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심리 지수는 표본 중개업소 대상 설문조사로 집계된 통계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음을,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 많음은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 매수자의 가격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매수자 많음은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 매도자의 가격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자 많음은 응답이 매수자 많음은 응답보다 많으면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임을 의미하고 반대의 경우는 매도자에게 유리한 시장임을 의미합니다. 우선 2003년에서 2013년까지 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매수자 많음을 찍은 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개월 뿐입니다. 백분율로 해당 기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10년은 120개월이고 그중 3개월은 2.5%에 해당합니다. 단 2.5% 기간 동안만 매도자 우위의 시장, 즉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201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도 2016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기간 동안은 매도자 많음 즉 매수자 우위의 시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2016년 7월부터 오랜 매수자 우위의 시장 흐름을 깨고 매수자 많음, 즉 매도자 우위의 시장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매수자 많음과 매도자 많음이 4, 5개월 주기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4, 5개월 주기의 전환 장세는 2021년 10월부터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흐름으로 바뀌면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는 약 1년 6개월 기간 동안 매우 가파른 하락세로 강한 매수자 우위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부터는 지수가 20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수가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중반부터 2013년 중반까지 이어진 저점 구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심리 지수의 하락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200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3년의 기간 동안 오랜 매수자 우위의 시장, 즉 하락을 예상하는 시장 흐름을 보이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매도자 우위의 상승 시장으로 전환되었고 다시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 즉 하락 시장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시장의 초입입니다. 시장 심리가 하락 구간에 돌입하면 하락 추세를 뒷받침하는 전후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어지간해서는 시장 심리 지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각종 SNS 및 유튜브 등의 정보 전달 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한쪽으로 몰리는 양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상승을 외치고 하락장에서는 모두가 하락을 외칩니다. 정보 전달 용이성은 한번 나타난 추세를 더욱 강하게 가속시키고 길게 이어가게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변동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PIR이 5라면 주택가격의 연소득의 5배 PIR이 10이라면 주택가격의 연소득의 10배임을 의미합니다. 가구 소득은 분기 단위 서울 내 KB국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대출자의 연소득 중위값이며 주택가격은 분기 단위 서울 내 KB국민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실행 시 조사된 실제 담보평가 가격의 중위값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PIR 값은 2008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9년 가까운 기간 동안 7점대와 8점대의 값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2016년 4분기 9점대의 값을 찍었고 그 후 8점대와 9점대를 오가다 2018년 3분기에 처음으로 10점대 초입인 10.1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분기부터는 지속적으로 10점 이상의 값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0점대를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한 2019년 1분기부터의 지수 상승 속도는 엄청납니다. 2019년 4분기에는 11점대에 진입하였고 2020년 3분기에는 12점대, 2021년 2분기에는 13점대, 2022년 1분기에는 14점대에 진입하면서 매 3분기마다 1점씩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말이 1점이지 의미를 해석해보면 매 3분기마다 연봉만큼의 금액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해당 기간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9년간 7, 8점대에 머문 PIR 값이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약 3년간 2점이 올랐고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년 기간 동안은 4점이나 상승했습니다. 2022년 2분기 14.8이라는 최고점으로 역사적 PIR 지수를 기록하고 그해 4분기에 13.4로 떨어졌으나 이는 여전히 연소득의 13.4배에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지수의 변화를 달리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9년간은 7, 8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후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4년간은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13, 14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가구 소득 부분입니다. PIR 지수를 살펴보면 분모가 되는 가구 소득은 등락이 있을지언정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데 아파트 가격만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5년간 가구 소득은 거의 제자리인데 아파트 가격만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료나 정치인도 서울 아파트의 적정한 PIR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다만 인더머니팀은 오랜 세월 PIR 값이 10 이하에 머물렀고 지금도 그 정도의 값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PIR 값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값이고 가구 소득이라는 것은 통화량, 금리, 경기, 크게는 국민소득까지 거의 모든 주요 경제지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여준 PIR 10이라는 값은 오랜 세월 일정한 흐름으로 유지된 신빙성 있고 매우 합리적인 수치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PIR 적정값 10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시점이 심하게 고평가된 구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된 고평가의 흐름은 최근 1, 2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 소득이 2021년 4분기의 고점을 기준으로 다소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인 PIR 지수도 2022년 2분기부터 고점을 찍고 하락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심리 지수와 마찬가지로 PIR 지수를 분석해 봤을 때도 2023년 현재 상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 시장의 초입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심리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PIR 이 두 가지 지수를 토대로 앞으로의 서울 아파트 값을 예상해 봤습니다. 두 지수를 바탕으로 예상해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아파트 건축비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공급 계획이 당초 예정보다 더뎌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 연준 FRB의 금리 인하를 조심스레 예상하는 뉴스들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아파트 값의 반등을 예상하는 의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글로벌 경제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 1% 이하 수준의 금리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공급의 불균형이나 소폭의 금리 인하만으로는 매수세가 급격히 살아나거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최근 용산이나 잠실 그리고 일부 강남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매매 호가의 상승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간 거래가 성사되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 있게 호가를 상승 책정했기에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것도 영원히 하락하는 것도 없습니다. 최근 짧은 기간 내 가파른 속도로 가격이 떨어졌기에 반작용으로 일정 부분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것이고 가격 하락 이유가 구조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가격은 결국 다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점 대비 대폭으로 떨어진 아파트 가격의 흐름 속에서 저점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일정 부분 매매로 이어지면서 시세 하락 속도를 줄여주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등락하는 추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추세는 여러가지 경제 사정이 맞물려서 시작된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방향성이기에 돌리기가 어렵고 추세가 또 다른 추세를 낳아 상황을 가속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가지 경제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시간을 내어 금리 정책, 공급, 소득, 인구 감소, 통화량 등의 요인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분석은 계속됩니다.